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방송 제목은 이재명의 개판 정치 이래 한번 정해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요즘 그 신문 보면 참 짜증나지 않습니까? 부정으로 당선된 이재명이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재명의 개인 빚을 갚는데 매간매직을 수단으로 악용하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번 유엔 주재 대사에 임명된 차지훈이는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이재명 재판에 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수임료 받고 변호를 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교부대는커녕 국제사회에 국내 사회에도 단 한 번도 공식적인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 이런 놈을 국가적 글로벌 안보 이슈를 진짜 첨예하게 다투는 유엔 현장에 투입한다는 것이 얼마나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지 이 무식한 이재명이 놈은 모르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전쟁 중에 훈련이 전혀 안 된 민간인 한 명 뽑아가지고 전쟁에 투입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무식한 짓을 해서 민간인도 죽이고 국가도 전쟁에서 위험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이재명의 무식한 인사정책이 얼마나 국민을 불안한 사태로 몰고 가는지는 우리는 목다고 알아야 됩니다. 국민 모두가 잠시 국민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신경을 안 쓰는 사이에 부정선거로 국가 권력을 찬탈해서 이런 짓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가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자가 유엔 주재 대사에 임명되면서 외교부 안팎에서도 평생 국가를 위해서 일해봤자 뭐하노,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유엔 대사는 유엔으로부터 아그레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국방부 장관 보셨습니까? 이게 아들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 인사도 가관이었습니다. 국방과의 관계가 1도 없는 당시 사병 출신인 사람을 국방부 자리에, 장관 자리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국군 장교들의 가슴에 진짜 염장을 지른 겁니다. 이런 짓, 이런 이재명의 인사는 이재명의 개인 빚을 갚는 매간매직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라는 것이 자유우파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분노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목도하고 나면 서울의 집회에 참석해서 우리도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분노하지 않으면 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뿐입니까? 좌빨의 출신의 강경화, 저는 백발마녀라고 합니다. 이런 강경화는 저는 이자 이름만 들어도 진짜 간에 경화가 오는 느낌입니다. 이런 자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선봉에 세우는 트럼프 정부의 주미대사로 임명하기도 떡하니 미국에 아그레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지금까지 미국은 답이 없습니다. 뭐 답할 필요도 없지요. 아그레망을 몇 개를 다 꺾으면 미국 대사는 없는 상태로 지속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또 한간에는 제가 듣기에는 아주 기분 좋은 소리도 듣기는 하는데 뭐 실현이 될란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실현이 됐으면 저는 뭐 쌍수대로 환영하는데 한간에 또 어떤 소문이 드느냐. 한간에는 부정선거 척결에 선봉에 섰던
모스탄 전 대사를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하는데 한국 정부 너가 동의를 하면 강경화도 주미 한국 대사에 임명해 주겠다. 이런 협상안이 제기됐다는 이야기가 한간에 돌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쌍수도로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 입장에서 주미대사로 임명될 강경화가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지가 미국 대사로 임명이 돼서 미국 내에서 아무리 지랄을 해봐야 미국은 독려할 일이 1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스탄이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이 되면 모스탄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모스탄의 생각과 입장에서는 부정을 밝히는 일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부정을 밝히는 일에 반드시 실천한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스탄이 만약에 그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이 된다 그러면 뭐 세계로 교회에 가서 선은표 목사 구속도 규탄하고 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국가적으로는 자유시민들의 환호의 목소리가 진짜 들불처럼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잘 됐다던 한미 간 무역협정이 벌써 슬슬 빨간불이 보이는 형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입으로 짓거리기는 우리 기업에 손해가 가는 어떤 협정에도 이재명이 사인하지 않겠다. 그래, 이재명의 말은 지 말이지. 사인을 안 하는 사이에 벌써 관세는 25%로 굳어지고 있는 형상입니다. 자동차나 철강에서 관세가 25%가 굳어진다는 뜻은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 현대자동차나 철강업계에서는 벌써 영업이익이 25%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그만큼 기업에는 손실이 가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 국가나 기업을 위해서 사인을 안 하고 있습니까? 못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돌대가리 새끼가 그거를 해버려 볼 거라고 내세운 게 뭡니까? 한미 통화 스와프였습니다. 통화 스와프라는 게 우리 돈을 담보로 해서 미국 돈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건데, 빌려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담보의 가치가 일본만큼 기축통화 구실을 한국 통화가 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독일의 마르크화나 영국의 파운드나 일본의 엔화는 거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원화는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원하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통화 수합 안 해줍니다. 그나마 자기와 뜻과 계를 같이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보수가 정권을 잡았다면 이거는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점령군으로 표현했던 이재명이 정부한테 이런 일을 들어주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안 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도 뭐 개박살 남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관세는 20% 더 올라가 있는 상태로 굳어지는 형기고, 관세가 굳어지다 보니까 기업들의 이익 구조는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국민의 삶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월급 받는 사람도 어려워지기 마련이죠.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이렇게 국민의 삶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이재명의 거짓말은 국민의 삶이 어려워질수록 국민 봉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못 먹고 배고픈 건 참을 국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빠고 우파고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협정도 사인도 이거는 저는 잠시에 끝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재명의 거짓말은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 이재명이는 지편만 보이고 지편의 목소리만 들리고 이런 이재명의 정책이 자유우파 시민들이나 생활이 불편해지는 잡발들도 이러한 정책을 삶 속에서 맞이하게 되면 전국적인 봉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저는 전국적인 봉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편만 앞세우려는 이재명의 인사정책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장고 끝에 악수 뜬다는 바둑계의 명언처럼 진짜 이재명의 이 지편만 들리는 인사정책과 여러 정책들이 그대로 이어지면 국민 봉기에 직면할 것이고 그러면 정권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 정책을 고려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